요 앞에 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그 앞에요. 예, 제가 오늘 그 읽은 책 중에서 1월 달에 읽은 책 중에서 이제 우리 가족으로 살기로 했어요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제가 아시는 분 이정환 선생님이 하신 책인데 예,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재밌는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페이지요. 이 책의 그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초식 동물로 살아가는 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을 만약에 동물에 비유한다면 여러분은 육식동물입니까? 초식동물입니까? 라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초식동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분 또한 초식동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남을 해치기보다는 남을 공격하기보다는 내가 베풀어서 같이 더불어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초식동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좀 시끄럽죠, 제 주변이. 예. 그 아래 노란색으로 줄쳐 있는 부분 위주로 읽어드릴게요. 그래도 다행인 건 고속도로에 충전소가 있듯이 삶에도 숨을 고르는 충전소가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들를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마음의 쉼터. 예, 그것이 바로 가족이다라는 글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가족을 제가 등한시한 것 같은데,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있듯이 인생에서 반드시 가족이 휴게소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그 구절이 마음에 들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조금 머물면 인생이 보이고 비로소 행복이 보인다. 예, 무조건 달려만 가지 마시고 좀 머물면 그러면 인생과 행복이 보인다라는 이 작가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공유를 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다 좀 읽어서 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까지 하고 예, 마이크를 우리 이정도 선생님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홍지수님 올리셨죠? 그러니까 그거 먼저 하실까요? 제가요? 네. 이런 영광을 주실 수가. 저는 이정수 선생님 책이 더 궁금한데. 아, 가위바위보 할까요? 요즘 제가 네. 마음에 새기는 신신명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이게 사언 149, 580자로 쓰인 운문 형식의 명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자성어 아시잖아요. 사자성어로 2개씩이 이렇게 나오는 게 73까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요거 찍어 놓은 것만 읽어 드릴게요. 그 앞에 거 궁금하시면 대풀이 되는 거라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5번째예요. 다언, 다려, 전불, 상응이라 해서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현상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하여 존재의 실제와 현상의 통일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말이나 생각보다 몸으로 경험해서 존재의 실제와 현상을 통찰하면 존재의 실제와 현상의 통일을 통찰할 수 있다. 존재의 실제를 통찰하면 핵심을 이해하고 현상에 매몰되면 전체를 보지 못한다. 잠시라도 찬찬히 살펴보면 사유로 이해한 것보다 몸으로 경험한 것이 훨씬 분명하다. 사유로 이해한 실제가 계속 변해가는 것은 존재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리를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잘못된 견해를 내려놓아라. 존재의 실제나 현상에 머물지도 말고 억지로 쫓아가지도 마라. 자기 관점의 기초에서 존재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자신이 가진 청정한 마음 상태를 놓치게 된다. 존재는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기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자기 관점을 내려놓으면 존재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무엇이 아름답고 추함이겠는가? 인식 주체, 마음 상태는 인식 대상을 따라 움직이고 인식 대상은 인식 주체를 따라 움직인다.
인식 대상은 인식 주체로 인해 생겨나고 인식 주체는 인식 대상으로 인해 생겨난다. 존재의 현상과 실제, 내용과 형식의 통일을 알고 싶은가? 그것은 원래 처음부터 실제 없음, 고정된 것이 없음, 단지 현상은 분명히 있지만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존재의 실제, 본성, 내용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내포하고 있다. 존재에 대해서 세밀함이나 거침, 내용이나 실제를 보지 않는데 어찌 어느 한 곳에 치우치겠는가? 존재의 실제, 본성, 내용은 그 가능성이 무한해서 무엇을 하든지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음, 잘 아마 모르실 거야, 아마 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예. 좀,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네. 어렵나요? 어떠세요? 들으셔서? 쉽게 좀 풀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 있을까요? 네. 있어요. 네네. 이게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나오는데 이 심신명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은요. 이 네 줄로 딱 돼요. 음, 하나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요. 단지 존재를 이와 같이 본다면 괜히 낑낑대지 말고 결국 믿음의 문제다.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말도 생각도 소용없어요. 몸으로 때우셔요. 결국은 믿음이다. 본인이 믿고 그 다음에 어떠한 기준이든 자기 기준에 가지는 사람들을 잣대로 보지 말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면서 신신명. 그러니까 그냥 행동으로 몸에 익히세요. 이거예요. 음, 핵심이. 행동으로 음, 익히세요. 기준은 자기 관점의 견해의 기준이거든요. 모든 게. 저는 이 세상에 모든 만들어진 인위적인 게 전부 사람으로 인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삶과 죽음이 있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본인이 답을 내릴 수 있으면 이 삶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도 나오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본인 주장에 그렇게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그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넓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이 하나네요. 네, 그렇게 예. 생각할 수 있는 주관적인 것보다 객관적으로 크게 작은 것보다 큰 거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죠? 구분을 짓지 않는 거예요. 네. 주관, 객관을 구분을 짓지 않아요. 그 위에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임경래님은 선생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하네요. 못 들었어요. 저기 스피커 조그맣게 늦게나서. 근데 어쨌든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잘 못 들어서. 어, 그러면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자기 관점을 내려놓으면 존재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대요.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기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기준점을 갖다가 그냥 그 본인 관점을 무조건 내려놓으면 있는 현상 그대로를 갖다가 볼 수가 있대요. 그 굉장히 어려운 거고 좋은 거죠. 우리 뭐 일할 때 보면 항상 내 생각을 먼저 깔고 가니까 옳고 네, 그르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느끼고 지금도 그런 문제하고 얽혀 있는데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빨리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음, 더 표현하지 않고 지켜봤더라면 음, 이 상황을 안 만들었을 건데 내 생각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너무 내 생각 갖고 상대방을 안 보고 내 기준 갖고 이야기해서 좀 미리 얽혀서 상대방하고 저하고 좀 아파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홍 교수님 말을 먼저 들었더라면 참 좋았을 거예요. 네. 그런 쪽에 연관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거를 제가 또 신신명을 갖다가 얘기를 해드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억의 이미지, 기억에 있는 그걸 같이 병합을 해서 그걸 짜맞춤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해석도 하게 되고 자기가 사유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런 거 일체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그거를 통찰할 수 있게 되면은 저의 결과론으로는 서로 시시비비가 붙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 말인데 해내기 다음에 너무 한 번 더 어렵지 않나요? 말씀드릴게요. 예? 어, 너무 좋은 말이고 너무 좋은 뜻인데 해내기가 네. 어렵지 않나요? 아, 그게 또 저는 도전이고 고마운 일이죠. 제가 계속해서 노력하는 게 보이는 게 저의 삶이고 존재니까.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겠죠. 그죠? 우리가 그러면요. 항상 예. 거기에 목매 있고 하나에 이제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 사고방식에서, 그죠? 네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음, 노력하는 거겠죠. 네. 맞아요. 정 선생님의 그 생업에서 음. 그것을 찾아내셔야죠. 다 맞아요. 생업들이 이치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세상 이치가. 맞아요. 심오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철학적인 부분, 본질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좀 파는 성격이라서 네네. 계속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는 그게 안 넘어가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떠한 현상을, 상황을 딱 닥치면, 아, 그래서 이게 이랬었구나 하는 게 딱 이게 오죠, 깨달음이. 음, 경험이 답이다, 행동이 답이다 하는 게 저는 참 와닿아요. 경험이 답이다. 행동이 답이다. 네. 음. 좋은 말씀 감사하네요. 깊이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요. 네.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교양 책이에요. 교양 수업 책인데 이제 하루에 하나씩 한 페이지 제가 한 페이지 읽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월요일부터 뭐 일요일로 따진다고 하면 뭐 역사, 그리고 그다음은 문학, 미술, 과학, 음악, 철학, 종교,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씩 한 책씩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고 다방면에서 알고 있는 여러 분야를 하나로 압축해서 뭐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했듯이 하루 1분이면 세계의 모든 지식이 내 것이 된다. 역사의 탄생부터 문화의 흐름까지 딱 한 권에 끝내는 것처럼 이 알파벳은 어떻게 생겼나, 뭐 복제는 어떤 적인가,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의 뭐 신 멜로디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이제 여러 분야인 거죠. 역사, 문학, 미술, 과학, 음악, 철학, 종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한 페이지를 하라 해서 맨 앞에 모든 책은 저는 첫 번째에 모든 게 핵심을 많이 담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이제 알파벳의 유래에 대해서 나와요. 예. 그 알파벳 우리가 영어를 이렇게 쓰고 알고 있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만들어진 것, 그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지만. 네. 이건 역사에 된 거예요. 알파벳. 기원전 2000년경 고대 이집트 왕들은 한 가지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었다. 이웃 국가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많은 포로를 잡아 노예로 삼았지만 정작 노예들은 이집트인이 사용하는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서면으로 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 이집트 상형 문자의 같은 초기 문자는 매우 복잡해서 배우기 어려웠다.
초기 문자 체계는 기호 하나가 하나의 관념이나 단어를 나타내는 수천 개의 기호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 문자를 모두 외우려면 수년은 좋게 걸렸다. 실제로 극소수의 이집트인만이 이런 복잡한 문자를 읽거나 쓸 수 있었다. 현대의 거의 모든 알파벳은 4,000년 전 고대 이집트인이 노예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상형 문자를 간단하게 변형해서 만든 기호 체계에서 파생했다고 언어학자들은 추정한다. 여러 서양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자 체계인 알파벳의 발달로 고대 이집트인의 의사소통 방식도 바뀌었다. 간소화된 새로운 표기 체계는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소리값을 나타낸다. 이것이 알파벳 체계이다. 표기 방식의 획기적 변화로 문자의 수는 수천에서 수십으로 줄었고 문자를 배우고 사용하는 일이 훨씬 쉬워졌다. 이렇게 이집트의 복잡한 상형 문자는 인류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한동안 고대의 유물로만 남아있던 이집트 상형 문자는 1799년 로제 타석이 발견되고 나서야 해독할 수 있게 되었다. 알파벳은 문자 체계로서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있던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알파벳도 함께 가지고 갔다. 중동 지역으로 퍼져나간 알파벳은 히브리어와 아랍어를 포함해 그 지역 여러 문자 체계의 바탕이 되었다. 해상무역 중심의 고대 문명을 이룬 페니카니아니인은 지중해를 따라 무역하며 만난 부족들에게 알파벳을 전파했다. 그리스 문자와 로마자도 페니키아 문자를 바탕으로 생성된 것이다. 오늘날 영어를 포함한 대부분의 서양 언어는 로마자로 표기한다. 현대 영어의 몇몇 알파벳은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직접 유래한 것이다. 예를 들어 B는 집을 의미하는 문자에서 나왔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 최신판은 현재 사용되는 단어를 담고 있으며 언어의 종류를 막론하고 가장 많은 단어를 수록하고 있는 사전 중 하나로 꼽힌다. 이런 내용입니다. 와. 네. 이 네. 알파벳이 노예들 언어가 안 통하니까 상용된 간단한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런 말이죠. 네. 언어의 알파벳에 의해서. 이거를 들으니까 성주쌤, 네. 우리 무슨 전설의 고향의 유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보면 꼭 그게 참 애환이 담겨 있어서 뭔가가 다 발생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쪽으로는 소통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부려먹으려고 했었던 그거였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통솔하기 위해서. 일을 시키려면 뭐 제대로 A를 해라 이러면은 A를 해야 되는데 B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자기들 무슨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느낌보다는 조금 하수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도 여기를 읽으면서 옛날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언어를 빼앗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네 모든 걸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그랬던 부분도 생각나고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본 부분이었죠. 참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 맞아요. 어디서 유래되고 어떤 언어, 어떤 말로 이게 어원이다 이런 거를 들으면 사람들 머리도 참
발전 있고 독특해 이러면서 있잖아요. 되게 재밌어 저는. 예. 이 홍 교수님은 보니까 좀 생각이 철학적인 이런 부분의 그런 생각을 많이 접하면서 생각의 깊이가 좀 다르다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여기서도 철학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고 종교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면서 하나하나 좀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민경이 언니는 요즘에 어떤 뭐 책을 못 읽으시니까 그저 이렇게 저희 나누는 얘기나 이런 일라에 통해서 그저 꽂히시고 이렇게 배우시는 부분이 많죠. 그렇죠. 지금 근데 제가 예, 지금 이거 보면 알파벳 이야기 하니까 예, 우리나라 한글은 뭐 양반들은 한문을 갖고 잘 하는데 일반인이 그걸 글을 몰라서 뭐 힘들어해서 뭐 이제 이렇게 쉬운 글자를 만들려고 만들었다고 그렇게 약간 들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글이 한문을 원래 썼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 여기하고 뜻은 틀린데 어쨌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한글을 만드는 것 같고 여기는 알파벳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이제 저는 막 지금 이제 듣는 거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는데 듣는 거를 지금 이제 한 두세 권밖에 안 돼요. 근데 그중에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그 다시 일초문구라는 거 전자책을 저는 듣는 게 예. 다른 분들 그런가? 듣는 게 잘 안 잡혀요. 듣고 나면 없어. 다 흘러가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몇 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서 안 했다가 다시 또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읽고 이제 여기 일라에서도 책 읽어주고 시도 읽고 하는데 저가 아직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냥 뭐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 보면 내용이 절반쯤 가버리고 그러고 나면 앞뒤가 안 맞고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 힘들고 막 이런 게 많아서 들어서 안 들은 것보다는 도움이 되지만 뭔가 딱딱 안 잡혀갖고 그랬는데 요즘 자꾸 하니까 이제 제목을 이야기할 때 조금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용을 알면서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바빠요. 막 흘러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 그러니까 이해까지는 못 하겠는 거예요. 막 흘러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녹음한 걸 한 번씩 시간이 있을 때 운동할 때 들어보면 그때는 좀 뭔가 확 들어와요. 그 처음 들을 때 그래서 제가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그냥 해야 되겠다. 여기서 이렇게 바로 해갖고 이해하고 막 느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 제가 또 책을 읽은 경험이 없어서 독해력이라구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읽어본 적이 많이 없어서 내가 그런 걸 아직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녹음해 놓은 걸 어제 같은 경우도 내가 그거 했잖아요. 그걸 다시 들어보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느낀다고 했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진행할 때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그 당황스럽고 막 그냥 뭐지 하면서 끝나요. 그래서 시간 있으면 길라거 녹음해 놓은 걸 다시 한번 들으면 저는 도움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저는 좀 이게 잘 안 되지만 계속 하다가 보면 뭐가 좀 나아지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계속 참여해서 듣기로만 했어요. 그냥 들으면 어디 가서 뭐가 되겠지. 그래서 욕심 안 내려고요. 근데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어제 이금희 아나운서 있죠. 그분의 네. 유튜브를 들으면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어떤 어르신이 정말 무학이었대요. 할머니인데 이제
이제 하나도 배운 적이 없었는데 뒤늦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해보죠. 그죠? 우리가 냉장고 문 열으면 뭐 넣으려고 했지? 뭐 꺼내렸지? 이런 정도 되잖아요. 그러신 분이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든데 그분이 이제 하다가 너무 이제 중학교 검정고시나 이런 거 하면서 힘드니까 남편이 옆에서 그랬대요. 당신이 콩나물 키워봤냐? 어? 그러면서 콩나물이 어떠냐? 매일 물을 주면 밑으로 쑥쑥 빠지지 않냐? 물이 근데 물을 먹는지 안 먹는지 못 느껴지지 않냐? 하지만 어느 날 보면 얘가 콩나물이 쑥쑥 자라지 않냐? 당신도 이렇게 공부하는 게 쑥쑥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어? 어느 날 이게 하나하나 이게 자라다 보면 이게 하다 보면 콩나물 자라듯이 자란다 해서 이분이 대학교까지 이제 공부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하루하루 습관에 의해서 독서를 통해서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네.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오, 시간이 됐네요. 그죠? 네. 네. 오늘 너무 좋은 내용 감사했고요. 예. 민경민님, 홍 교수님 너무너무 오늘도 좋은 글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했습니다.